시장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주식 썰전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1%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특히 식품 가격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한 가정용 에너지 가격 역시 40.5%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며 긴축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며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2차 전지 필두로 급하게 오른 데 따른 숨고르기 국면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영국의 식품 가격이 45년 만에 정말 최고를 껑충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긴축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우려했던 것이 첫 번째로는 원래는 CPI, 물가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우려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갑자기 SBB 사태가 벌어진 다음부터 아,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살짝 위기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CS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최고조까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가장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잡힌다라면 솔직히 경기 침체가 되게 소프트하게 오더라도 상관없고 조금 그래. 아쉬운 거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면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가장 안 좋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날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5년 만에 물가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나 식품 가격 같은 경우나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 내에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높았긴 했었지만 영국 자체 내에서 되게 파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철도공사 쪽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 쪽이나 전부 다 파업을 하면서 이 전기료에 대해서 약간 미뤄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 정치인이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자체를 조금 더 머물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기료 자체가 많이 쌓여진 형태. 사실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한 경우죠.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게 됐을 때 영국이 과연 영국을 필두로 유럽 전체 내에서 그리고 확장돼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까지 다 마찬가지로 CPI가 수적으로 증가될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독일은 또 하회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독일이 또 오늘 이제 PPI가 발표됐었는데 독일의 PPI가 낮게 나왔어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고 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10%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계속적으로 둔화 추세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 가격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떤 형식으로 좀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 전날에 영국의 CPI 발표 이후로 1%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된다면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개장하면서부터 말아 올렸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지금 영국에서 45년 만에 지금 식품 가격 최고고 정말로 지금 물가를 안 잡히고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인 건가? 이거를 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전체 큰 그림상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스닥 월봉을 좀 보게 된다면은 주봉이나 월봉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면은 이게 어디 봐서 하락입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상향 중인데 그런 우상향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몇 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로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약간 1%, 2% 조정은 누가 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왔을 때 기준으로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도 그런 영향성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려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320원에서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지표. 바로 원유죠. 원유 가격을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WTI 원유 가격 자체가 원래는 83불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지금 70불대 떨어졌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도 CPI에 대한 걱정도가 낮다. 오히려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아니면 공매도를 치려는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려고 시장 내에서 야 이거 영국 지금 물가 올랐다. 이거 물가 안 잡히고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까지 합쳐서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걸러 들으시고 시장에 대한 지표나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정확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가 오면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점인 점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다행히 독일의 경우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로 장 막판에 원달러 환율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의 상승 대비해서 오늘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해드렸고요. 환율과 함께 유가 체크해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시장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봅니다. 네, 코스닥 오늘 900선 어쨌든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상승 회복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보통 이런 거겠죠. 보통의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통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래서 어떤 주가라는 종목, 어떤 A라는 종목이 주가가 1,000원을 넘었어요. 900원대에서 1,000원을 넘었단 말이죠. 1,000원을 넘은 다음에 1,000원을 유지해 주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그 종목이 또 다시 또 900원을 갔다가 다시 또 1,000원을 갔다가 그렇게 점점 수렴하다가 이제 더 이상 900원 가지 않았을 때 이 종목은 이제 1,000원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800 후반대에서 900을 언제 가는가? 900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913까지 수요일자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한 2.5% 정도 빠졌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3월 14일 날 기준으로 코스닥이 처음으로 800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때랑 자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800을 이제 더 이상 지지해주지 않고 이탈하는 것인가? 그럼 이제부터 끝인가 하다가 다시 또 800을 지지해주면서 또 며칠 한 뭐 일주일, 2주일 뒤에서부터 800을 지지해주고 더 이상 800을 끼지 않고 지지해준다 했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목표인 900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을 기준선으로 우리가 913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조금 더 떨어지는 이 추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하는데 우리의 전략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봉으로 쭉 봤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쉬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이 코스닥이라는 이 업종을 지수가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강할 때는 이번 이 하락 음봉과 그 다음 음봉을 봤었을 때 무조건 진입하는 타이밍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입하는 기술적 진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를 눌림목 구간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음봉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사실상 지금 시장 내에서는 잡기 좋은 기술적인
라인 구간이다, 눌림목 라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내려가더라도 한 860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에서 860 정도까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담기에 적절한 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무조건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개별 업종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환율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환율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이전에 1,444원까지 상승하고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B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 1,322원 라인에서 돌파일 건지 말 건지 다시 또 1,350원까지 갈 건지 1,400원까지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면서부터 이전치의 저점을 깨버리고 1,200원까지 내려올 건지 이거에 대한 테스트 과정 속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의 여건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적인 또 이슈가 있었죠. 뭐 전날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군사 무기 지원해가지고 푸틴 같은 경우에도 노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랑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산 종목이나 그런 군수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상황들의 여건을 봤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나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도 하락을 했었지만 2차 전지보다 나머지 업종들이 되게 많이 하락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업종들이 더 싸졌다는 소리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시장 자체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860선, 870선까지 만약에 다음 날 기준이나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좀 많이 담는 것이냐 이걸 좀 많이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재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는 지금 가장 가격이 싼 종목을 많이 매수할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2차 전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싸고 어떤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높을 가능성이 높을 건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 달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썰전도 나눠봤습니다. 과거 코스닥 800선 돌파 이후에 나온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점 차트상 집어드렸고요. 일부 조정 기간 후에는 800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조정을 오히려 진입 매수의 기회로 860에서 900선 라인 제시해드렸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진행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이죠.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늘상 매주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 주라든지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눌림목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내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의 눌림을 기회로 삼으시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이죠.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종목의 이름은 LG화학입니다. 매수가 84만 원, 네. 비중 30%이고요. 네. 오늘 올랐지만 80만 원 선에서 끝이 됐고 네. 최근 고가 아니면 21년으로 넘어가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아,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 느낌상 네. 거의 한 90% 이상이 21년도 때 매수하신 거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우리가 그쵸.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네.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LG화학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가장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야 되냐면은 먼저 차트부터 좀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중소형주 종목이나 뭐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도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제가 예상컨대 LG화학을 지금 84만 원대에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오래 가려는 오랫동안 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경향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봉을 볼 것이 아니라 연봉을 봐야 됩니다. 연봉을 보게 된다면 이 회사 자체가 현재부터 지금까지 상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끌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을 보게 된다면 20년도 때 주가 자체가 17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때 100만 원 정도를 달성했었고 그다음부터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스권의 분포 라인이 이제 지금 90만 원대에서 63만 원대 여기까지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네. 그럼 지금 여기 현재 구간에서 84만 원 정도 라인이라면은 이 네모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5% 구간이겠죠. 네. 조금 비싸게 사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정리를 할까? 안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지금 물려있을 정리를 할까? 아니면은 말까? 이런 고민을 분명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아마 이제 보시면서 아마 2차 전지를 이 종목 왜 안 가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봤었을 때 이런 박스권이 존재했었을 때 과거에 1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6만 3천 원 정도 내에서 박스권 존재했을 때 여기 13만 원 정도나 12만 원 정도에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여기 내려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여기 올라왔었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 이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만 먹고 나가야겠어라고 해서 매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몇 달 안 걸리고 그다음부터 쭉 가면서부터 배 아프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LG화학을 비춰서 봤었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되게 안 좋은 악재거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호재거리만 넘쳐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내 가격은 전체 기준상에서는 조금 높은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게 목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저는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뭐 지금 구간 내에서는 따로 뭐 정리하거나 리밸런싱 한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또 지수가 다시 또 뒤로 가야 되는데 아마 뒤로 가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라인대에서는 아마 옆으로 많이 기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물량을 좀 확보하신 다음에 좀 플레이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현재 가격대에서 보유 쪽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도기현입니다. 매수가 7,900원, 비중 20%인데 오늘은 4% 넘게 조정받으며 7,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 저는 좀 익지 않은 종목이어서 찾아보니 OLED 관련주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승하면서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점을 더 찍으면서 뭐 한 10,000원대 근처까지 얼굴 한번 봤었다가 네. 10,000원대를 못 보고 그렇죠? 담벼락에 살짝 좀 점프하려 쓰다가 네, 조정됐어요. 10,000원대를 못 보고 이제 다시 또 이제 9,940원에서 고점을 맞고 하락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8,100 지금 현재 7,900원 정도의 단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8,000원대 이 8,000원대가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8,000원대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승했었다가 오전장에 상승을 쭉 했었다가 그 다음부터 8,000원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8,000원대부터 흘러내리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흘러내리면서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내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까지 나왔을 때 많이 빠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만약 6,700원이나 6,000원대, 6,000 후반대 이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잡혀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6,600원대나 여기 7,000원대를 이탈해서 6,600원대까지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주고 이탈해버릴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이제 5,000원 후반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내 가격 자체가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7,900원이라는 단가 자체가 되게 비싼 단가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짝 손해보는 느낌일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라인에서 물타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등을 찍어주는 라인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타기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잡혀지게 된다라면은 6,600원 기준이나 6,300원, 400원 정도 내에서 물타기를 한번 하시면 평단가를 낮춰진잖아요. 네. 낮춰지게 된다라면 그때부터 좀 만약에 본전 탈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리밸런싱 하시는 것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기어는 6,000원 후반대 지지받으면 반등할 수 있지만 이 선이 이탈된다면 5,000원 후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6,300원, 6,6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추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M100셀입니다. 매수가 4,450원, 이번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네. 비중 20%이고 오늘 19% 가까이 빠지면서 네. 3,2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급등을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위험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때 시가부터 해가지고 상한가를 급하게 말아 올렸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사실상 상한가 다음부터 갭으로 한 14% 정도까지 상승했었을 때 네.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조정 나오면서 아 그래 상한가 한번 하면서부터 그다음 끝이겠지 뭐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또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또 한 번 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한 번 더 크게 찍어주면서 네. 5,000원대 아까랑 마찬가지였죠. 신도기형과 동일하게 5,000원대를 한번 보려다가 말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한 이제 30%, 40% 정도까지 조정세가 나왔었는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SM100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그럼 이번 주 내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이번 주 내에서 상한가를 2번 가게 되고 네. 고점 한 번 더 치게 되고 고점 대비 40%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월화수목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저항이나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유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평선 기준상에서 다시 이평선이 지금 맞닿는 구간이 현재 지금 종가 구간이잖아요. 네. 종가 부분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시장 내에서 이동평균선보다 높게 강하게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이슈가 강하게 잡혔어야 되는데 잡히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CPI 자체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네. 특히나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군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네.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오늘 같은 날이 공매도하기 딱 좋은 날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올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에 선물이나 이렇게 내려버리게 됐을 경우에 되게 취약할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까지 매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동평균상에서 일봉상 5이동평균선에서 맞닿는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지금 종가 기준상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를 계속적으로 지켜줄지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갈지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있었던 한국 유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엄청 크게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과 과거에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몇 번 가게 될 경우에는 내 포션 자체가 내가 지금 진입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불리하다는 것만 항상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것은 내가 현재 단가 같은 경우에 4,450원에 들어갔다라면은 남들보다 불리한 단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손절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 줘야 된다. 손절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굉장히 딥해집니다. 왜냐? 남들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40%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좀 조심하시고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종목 자체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보다 시장 여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만약에 노렸을 때 4,000원을 넘지 못한다라면은 꼭 필히 손절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매크로적인 여러 안 좋은 요인 함께 받으며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단가로 들어갔기에 손절 라인 좀 더 가깝게 제시해드렸고 기술적 반등 4,000원선 나오지 못한다며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KEC입니다. 전력반도체 종목으로 매수가 2,850원, 네. 비중 꽤 큽니다. 40%이고요. 오늘 네. 4% 가까이 조정받았는데 네. 지난 4월 12일부터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유상증자도 유상증자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네. 쪽도 좀 하고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니까 한 번 더 또 차에 대한 또 감가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그게 또 악순환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럼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런 업종들이 되게 많이 다운됐을 겁니다. 방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상태 내에서 한 번 더 악재가 잡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시장 내에서 돌릴 수 있을 만한 한 번 더 이 시장을 바뀔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이제 테슬라에 있는 CEO 일론 머스크가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한번 그 스타쉽이라는 네. 화성 가는 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오늘 이제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 다시 또 한 번 더 반등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다시 또 시장에 대한 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높았을 경우에 다시 또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쪽이나 그래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KC상에서는 전체 박스권 상에서의 좀 하단 라인으로 좀 우리가 비춰질 수 있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점 라인 기준으로 지금 2,100원 정도만 안 깬다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850원 단가에 현재 지금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다음에 바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로 갭다운을 해서 이거를 좀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한 지금 18%, 19% 정도까지 현재 지금 빠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얼마 정도로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많이 빠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2,500원에 대한 도전이 아마 있을 거고 2,500원을 못 넘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옆으로 주가가 좀 기어주면서 장기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KC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다음 종목은 윈텍입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으로 매수가 8,800원, 비중 10%로 3, 4월 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네, 사실 되게 아쉽죠. 이런 종목들, 특히나 시가총이 낮은 종목들. 제가 네.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 윈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차트에 표기가 돼 있겠죠. 네. 자, 보게 된다면 그때도 제가 이 박스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을 때 7,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차트 이 종목에 대한 속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로만 봤었을 때, 이 가격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 7,000원이라는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인데 이 7,000원 라인대를 오늘 시가 자체가 어디였습니까? 6,930원이었죠. 네. 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락 자체가 그러면 7,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해 나온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지만 현재 종목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으로서 한 번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 번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현재 지금 단가는 8,800원이시다 보니까 과거에 좀 아마 이제 8,800원 단가 4월 12일이나 아니면 3월 달 기준으로 좀 많이 매수했던 것 같은데 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보다 높은 단가 사게 되면 남들보다 빨리 손절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코멘트 드리고 싶은 부분 같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한가가 나온 입장상에서는 아무래도 더 한 번 더 갭다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하락 자체가 다음 날에 어떻게 장을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4,000원대까지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4,000원 빠지거나 아니면 3,000원 후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데 빠지게 될 경우에 현재로서는 아마 한 플러스 20%나 아니면 18%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빠진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말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EV 첨단 소재처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과거에 이런 이력들도 있었어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종목 자체가 이제 거래 정지 이후로부터 고점 맞고 나서부터 하락 자체를 크게 했었다가 옆으로 좀 기어주었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상승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지금 불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 보신 다음에 조금씩 물량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단가 높기에 빠른 손절 좀 제시해 드리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드렸고요. 좀 답답하실 것 같지만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문가님께서 전략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14일에 매수했던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지난 방송 때 썰전에서 이제 유가 얘기하시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유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3% 급등하면서 추세가 보여졌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가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WTI 유가 자체가 오르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죠?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좀 상한가 같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양지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좀 보기에는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죠? 바로 시장에서 하락했을 때 품절주로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와 관련된 종목들과 품절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물가라는 종목 자체가 야, 우리 CPI 자체가 지금 영국 대비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CPI가 높지 않은데 CPI가 낮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게 바로 지금 시장 내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유가가 빠지더라도 중앙에너비스가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해지하는 종목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유가 자체가 WTI 유가나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되는 CPI 자체가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종목이 하락하게 되고 다시 또 시장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WTI 기준을 봤을 때 유가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상승하더라도 결국엔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 키카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물가가 지금 현재 키카드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엔 시장 내에서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많이 상승했지만 아쉽게도 빠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더 갔으면 좋겠지만 더 못 가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이 뭐 GSE라는 이런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했었지만 사실 뭐 24%까지 갔었지만 하락했었고 오히려 양지사나 이런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로만 좀 단단하게 갔던 형식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빠져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아마 중앙에너비스나 여러분들 오늘 봤던 상승했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 관련돼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아마 좀 여러분들 단타나 아니면 이렇게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딱 섭렵하면서 지금 시장 내에서 하락했을 때 시장이 좀 하락했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이런 유가 관련주 아니면 뭐 곡물 관련주 아니면 품절주 이런 형식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배워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3,200원
2,800원까지는 네.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높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아무래도 유가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WTI 유가가 현재 지금 80불을 이탈하면서 78불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다시 또 80불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전치의 고점이 83불을 다시 또 한 번 더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지난주 시장 해지용으로 추천 주신 종목이죠. 중앙에너비스 오늘 시장 조정 흐름과 함께 상승세 나왔고요. 내일 다음 주까지도 상승률이 더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23,000원 목표가 이후부터는 이 유가의 상승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2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인플레 관련주가 나왔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공무협정 연장 네. 우려감에 이제 네. 오늘 28% 급등 보였고 네. 11%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그렇게 협상에 대한 결렬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못 올라가고 왜 지금 올라가느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 그다음에 인플레 관련주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불렀을 때 네. 이런 카테고리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리스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만 상승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오히려 봤을 때 물가만 지금 현재 안 올라간다라면은 경기 침체가 소프트하게 오는 거 그래 오케이. 나머지 지수 상승하는 거 오케이인데 물가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악조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인버스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뭐 갖가지 뭐 이슈들도 나왔겠죠. 그래서 뭐 곡물 관련된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결렬될 가능성은 이전부터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상승했던 이유, 오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이유가 바로 지금 시장 내에서 인버스와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2월 달에도 이 말이 썼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2월 달 같은 게 마찬가지였어요. 물가만 안 오른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물가 관련주들을 우리가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된다라면은 물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코스닥 인버스 뭐 아니면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네. 사는 것보다 곧버스를 사시는 것보다 이런 인플레 관련주를 샀을 때 나중에 시장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가 기준은 4,635원 정도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400원대까지 슝하고 튀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가지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또 탤런트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 미래생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우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도 앞서 봐드린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맥락으로 인버스적 측면으로 오른 점 말해드렸고요. 다음 주까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27일에 매수했던 엘컴텍입니다. 지난 목요일 조정 이후에 어제 또 강세가 나왔고요. 네. 다만 오늘 또 약세를 크게 보였고 손절선은 네. 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네. 1,995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사실 손절선보다는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땡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또 비철금속 관련돼 가지고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리오프닝하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었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이고 사실상 지금 봤을 때 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네.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을 좀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봉상 기준으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말아 올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었을 때도 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봐서 이게 하락 자체가 나올 수 있겠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 중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체 오히려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제주은행처럼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채권과 비슷한 형식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류가 타다나요.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가 다시 또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또 한 번 더 긴축, 지금 현재 완화가 아니라 긴축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것처럼 현재 다시 또 경기 침체가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엘컴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각광 자체가 많이 받아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현재 지금 2,000원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할지 저항을 받을지 이거에 대한 여부 자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2,000원 이하 오게 된다라면 땡큐 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기준을 봤을 때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50원이나 2,450원 정도나 아니면 3,000원대까지 또 노려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컴텍 우상향 추세이고요. 2,000원 이하 매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2,350원 또 길게는 3,000원까지 상향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11% 상승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이번 주 조정받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렸고 네. 33,000원에 또 재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또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네. 혹시나 이제 오늘 봤을 때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나서 지금 43,000원대면 진입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33,000원 구간이 말씀드렸냐? 지금 구간이 바로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 한미글로벌 자체 종목이 왜 오르는 것이냐,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돼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상승 자체가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3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조정 나온 이후로 50%까지 하락한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다시 또 60%까지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33,000원 라인대가 굉장히 유리한 단가긴 해요. 여기서 그럼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 크게 갈 것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뭐 3%에서 짧게는 아니면 길게는 한 8%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박셀바이오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박셀바이오나 그 카나리아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종목들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이름을 날렸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이후로 길게 박스권을 그어진 다음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나리아바이오나 박셀바이오를 좀 많이 벤치마킹 하시면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바라보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으로 오늘 AS 챙겨주셨는데요. 다만 수익률은 3에서 8% 정도로 짧은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가 2,530원으로 오늘도 52주 신고가 보이면서 3,800원 선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런 LCC 항공들의 추세가 좋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티웨이 항공, 이 항공 관련돼 가지고 제가 딱 두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 환율이나 유가를 좀 보셔라 말씀드렸던 건데 유가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었고요. 빠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 입장에서는 좋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가가 왜 빠졌냐, 오르지 않았냐 하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83불까지 상승했던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 70불대까지 떨어졌던 거고 70불대 지금 현재 80불을 저항 라인에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레벨적으로 다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공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건들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잡히고 있다 보니까 항공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좋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상에서는 어떤 뉴스가 났습니까?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돼 가지고 오늘이 아마 좀 상승 자체가 더 크게 났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그럼 지금부터 봐도 되나요?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부터 좀 매도할 타이밍이 이제 뉴스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좀 슬슬 준비하려는 모습들이 좀 잡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최대 실적 뉴스까지 재료로 붙으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보유자 분들이라면 뉴스 노출된 점 수익 실현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종목 3선을 공개했었잖아요. 사실 4선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인 강세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강세장이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은행도 위험해. 은행에다가 내가 예탁을 해놨는데 은행이 파산할 것 같네.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네. 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고 쏠림 현상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처럼 상승 자체가 되게 급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상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돌아가는 이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요. 현재 지금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 관련주. 그래서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리 자체가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나왔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리라고 하면은 산업재죠. 산업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이제 관련돼 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PMI 자체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요. 그런 PMI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 자체가 다시 또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나 중국을 필두로 상승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공장 자체가 가동하게 되고 공장 가동하게 되려면 당연히 구리를 많이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더 많이 상승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그리고 세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부르는 것들. 이 PMI가 지금 현재 바닥론이라고 지금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PMI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예요. 공장장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또 더 나빠질 것도 없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옆으로 기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상승했었을 때 산업 자체가 가동이 되게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구리 관련 주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오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급하게 상승했던 거 비해서 현재 지금 7% 가까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또 관심을 담은 다음에 섭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에 맞춰서 인프레 관련주로 구리 관련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상승세 예상해 주셨고 구매자 관리 지수의 바닥론으로 여론 형성되면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점까지 전망해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이어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번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총 4선을 준비했었는데 한 개는 미리 아까 도전 상한가 전략 종목에서 풀어드렸고요. 나머지 3개를 여러분들은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박스권을 기어지고 있는 이 증시 상황 속에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상승이 나섰고 그다음부터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한 1, 2주 정도까지는 아마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시장 내에서 이제 상승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싸울 수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이 되게 싸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비싸게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안전하다라고 느꼈을 경우에는 되게 싼 종목을 미리 섭렵하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싼 종목을 섭렵하고 그 추후에도 좋아질 종목을 섭렵하는 것이 좋겠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준비해놨으니까 잠시 후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4가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